나이 먹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에서도 제동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아실 텐데 윤보선 씨 집, 지금 북천 입구에 있는 소격동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오늘도 시간이 남아서 거기로 이렇게 갔던 건데, 제가 살면서 어디를 가봤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홍대학, 대학로, 여의도, 인사동 이 네 군데만 계속 뺑뺑 돌면서 사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아래 세대는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 수명이 한 45, 요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두 배로 늘어나면 내가 서울에서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골 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인사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언제 만들 것인가. 연예인은 안 불러주면 이제 하늘 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좀 최소한 내 이름이 들어가는 방송 프로 하나 정도는 진행한 다음에 관둬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제 말하는 게 이렇게 어눌하고 느리고 방송 진행자로서는 거의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 손님으로는 불러줘도 진행자로 맡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불교방송국에서 저를 윤퉁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관두게 됐다 대타로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 이름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꿈에도 그리도 대타로 들어가서 전무성의 108가요라는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진행했는데, 민간인한테는 방송 들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 2년을 했는데. 그리고 내 이름 들어가는 거 했더라고. 관두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노사연, 이무성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다가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신혼여행을 한 달 가는데, 제가 대타로 박미선 씨랑 MBC에 대타로 들어갔어요. 그때 갈 때만 해도 아니 무슨 신혼여행을 한 달씩이나 가 그랬는데, MBC는 3일 방송을 했다는 하니까 들었다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신혼여행 늦게 가는 거 한 6개월이나 1년 갔다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또 관두고 있을 때 특급작전이라는 교통정보 프로그램을 김국이가 진행을 하다가 금요일대로 꼭 그 얘기해요. 금요일날 음주단속 심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마지막 멘트를 그렇게 끝낸 김국이가 2시간 뒤에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집에 가면서 관두게 될 때 또 제가 대타로 들어가서 한 3개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 여성시대 김승현이라는 친구가 또 8년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협찬사로부터 뭘 받았느니 뭐니 구설수에 올려가지고 못하게 됐을 때 결국에 무혐의로 끝이 나긴 했는데, 그때 개편하고 한 일주일 만에 제가 여성시대를 대타로 들어가서 또 한 1년을 진행했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말을 더듬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진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저를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최윤아 씨랑 같이 하라고 해서 1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2년 한 거잖아, 합쳐서. 2년은 좀 아쉬운 듯해서 잘 나갈 때 관둬야 된다 그래서 1년을 더 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라디오 시대 2년 하고 여성시대는 일주일이 모자라는 1년을 하고 혼자 속으로 3년 했으면 됐지 하면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MBC는 DJ들이 안 바뀝니다. 관두겠다고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거의 철밥통이에요. 강석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30년 이상을 하잖아요. 이종원 씨나 그래서 저는 관두겠다고 그러더니 막 말리더라고. 형님을 자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장도 형님보다 어릴 때 왜 관두시냐고. 이럴 때 관둬야 된다. 튕기면서.
그때 제가 60이 다 될 나이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성일 씨가 경상북도 청도에서 칠순잔치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내려가서 낮술을 마시고 너무 많이 마셔서 뻗었다가 깨니까 병원이었어요. 나는 궁금했어요. 이틀 만에 깨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코스로 실려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멀쩡해졌을 적에 그 코스로 이렇게 한번 다시 가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빈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100년이 돼서 뒤에 크게 짓고 나서 빈 교회가 있어서 자, 저기도 카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주인을 만났더니 빌려주겠다고 해서 거기서 200만 원인가 계약금을 내고 일주일 뒤에 이사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정말 그 좋아하던 낮술을 마시면서 거의 매일 마셨어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낮술을 마시면 왜 낮술을 마시냐 이러는데 그걸 글로벌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전 꼭 물어봐요. 왜 낮술을 마시냐? 글로벌하게 생각해. 난 LA 시간으로 오후 7시야. 2차 갈 시간이 무슨 얘기야? 그래서 마시고 있다가 어느 날 첼프라 씨가 방송을 하러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나갈 때마다 원장님 좀 바꿔주세요. 차도가 있으니까 열이 내렸어요. 그럼 다행이네. 막 그러길래 궁금하잖아요. 애가 둘인데. 그래서 큰 애가 아프냐 작은 애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큰 애 작은 애는 유아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또 숨겨둔 애가 있나 했더니 개새끼가 아파서 동물병원에다가 전화를 하는 정말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따 제가 두 달쯤 있다 한강이라는 데 공연을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뒷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리 다친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생후 한 2주일 정도 된 고양이라고요. 고양이들이 되게 보면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얘는 낑낑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리를 다쳤더라고. 앞다리를. 목공을 수가 없어서 바카스 병 다 꺼낸 케이스에다가 우유 하나 사내주고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료를 구해서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목욕을 시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아니 무슨 얘가 난 안 만나서 평생 병원도 안 가고 살았어야 되는데 무슨 병원을 데리고 가냐 그러다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할 게 없는 날 그걸 들고 제가 가축병원을 찾아서 영등포 당산동 일대를 쭉 헤맸는데 가축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병원 갈 필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롯데마트 옆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동물병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느 팀에 가축이 동물로 격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공주님이에요? 왕자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거기서 제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어요. 야, 동물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려고 할 때 지들끼리 대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희한한 세상을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기견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신문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 그 개를 팔아서 여행 경비에 보탰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때는 많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기 청동 소싸움으로 유명해서 떠오르는 말이 그럼 개를 데리고 오면 되잖아. 데리고 오면 음악회를 야외 공연장에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개나 소나
개나소나 콘서트를 해보자. 우리나라 말 중에 개나소나 콘서트라고 할 적에 개나소는 이상한 놈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남한테 비양거릴 때, 조롱할 때, 아 이거 개나소나 나하고 있네 뭐 이렇게 쓰는 말이었는데, 이걸 음지에서 양지로 한번 끌어올려보자. 그래서 그쪽에 수의사 선생님, 유기견 협회 계신 분들, 애견 미용 협회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모아서 내가 이런 걸 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신문기사가 하나 나가니까 제일 먼저 악플이 달리는데, 제일 먼저 달린 게 전구석의 최양락이 이 새끼들 모신탕 좋아하는 새끼들이 무슨 그런 개미견 행사를 하냐, 그게 달리니까 제 모신탕 보면 최근에 신상이 틀리는데 뭐 경주 천북미 헬멧집에서 먹는 거 봤던 놈, 서술성 남씨랑 먹는 거 봤던 놈, 성북동 무친집에서 먹던 별의별 게 다 올라오기 시작해서 행사를 이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뒤에서 빠지고 물론 보신탕도 저는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물만 몇 숟가락 깻잎이나 던져먹고 끊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대단하더라고. 전두성 보신탕 끊겠다고 결심 그러면 되는데 보신탕 끊겠다고 선언, 뭐 선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름은 좀 그렇더라도 가벼워 보이더라도 좀 괜찮은 음악을 한번 들려주자. 아무 데서나 딱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해서 이왕이면 클래식 공연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케스트라 69인조로 69인조로 적은 것도 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오케스트라로 한다고 그러니까 대구음악협회 계신 분이 68인조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데가 제일 많았다고 그래서 한 명 더 늘리자. 그래서 69인조로 정해서 개나소나 콘서트를 제 개인 돈을 들여서 했어요. 한 번만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호가 올해가 잘 되면 내년에도 합니다 했더니 인구 4만 2천 명뿐이 안 되는 조그만 동네에 약 8천 명이 전국에서 애완견을 모시고, 그때는 애완견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려견이라는 말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나서 할 수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작년이 잘 돼서 올해도 합니다 해서 두 번째 했더니 3회째서부터는 그래서 예산을 주기 시작을 해서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3회째 하려고 그럴 때는 그걸 하려고 할 적에 아버지한테 사업장 만들어준다고 아버지를 펴놓은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잘 키운 개 한 마리 연하든 안 그렇다 이렇게 했고, 또 시간이 갈수록 5회가 되니까 1회 때 왔던 개가 새끼를 낳아서 3대를 데려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음악회가 더 유명해지니까 또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군 예산으로 하는데 왜 애완견 있는 사람만 오냐, 없는 사람은 왜 못 오냐, 그냥 오면 되는데 입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툭 터진댄데. 그래서 그때부터 애완견 없이 오셔도 됩니다. 대신 한 가지, 그래도 개나소나 콘서트 개를 위한 음악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 잘 살펴보면 생긴 모습은 틀림없이 사람인데 하는 짓이 경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같이 데리고 오시라고. 우리 스태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오른손으로 잡고 오시면 같은 놈 데리고 오는 사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10회까지 했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된다를 궁금하시는 분들은 전두성, 천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알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음악회를 한번 했어요. 언제가 저는 설악산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지리산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리산을 언제 가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봄에 가면 죽인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사람은 여름에 가면 더 죽인대, 가을에 가면 단풍이 더 죽인대.
그래서 저는 언제 갔겠습니까? 겨울에 갔어요. 다 남들이 많이 가본 시절에 가봤자 그 사람들한테 안 될 것 같아서 겨울에 지리산 암자에 올라가서 썼는데, 그 산이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많으면 저쪽으로 햇빛이 쨍쨍한데 갑자기 확 깜깜해집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녁 밤이 산에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걸 보고 정말 실감을 했는데, 저쪽은 하는데 제가 있는 데는 4시 반 되면 깜깜해집니다. 갑자기. 그럴 때 길에 잃은 사람들이 불 켜진 제 암자의 불빛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성악가 부부가 왔어요. 거기가 예전에 최후의 빨치산이 살았던 동네였대더라. 뭐 그것 때문에 뭐 지금 흔적 붙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했는데, 그 성악가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서울예술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성악가가 내 주위에 있을 법한데 아무도 없고 대중 가수들만 제 주위에 많아서 너무 재미나는 인연인 것 같아서 우리 서울 가서도 계속 만납시다 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정말 궁금했던 걸 몇 가지 물어봤어요. 첫 번째, 너네 노래방 가서도 거기서도 뭐 이런 거 부르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다. 두 번째 궁금한 거, 태교 음악에 클래식이 좋다고 해서 엄마들이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아이들이 막상 세상에 나오면 정말 괜찮은 음악 하는 데는 왜 애들을 못 데리고 들어오게 하냐? 10세 미만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떠들까봐 그렇대. 내가 한 번도 들여보낸 적이 없는데 떠드는지 안 떠드는지 어떻게 하냐? 한번 데리고 들어오게 해보자. 음악회 이름을 아야 이렇게 지어보자. 어린이가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회.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클래식 늘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많이 하던 수법이 있다. 그냥 클래식에서 한번 해보자. 성악가들 뭐냐면 갑자기 불을 꺼진 거예요.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당황할 적에 객석에서 성악가가 노래를 조명을 탁 받으면서 무대로 올라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피아노 치는 친구가 바로 한다고 해요. 선생님 그러면 악보가 안 보여요. 악보 못해요. 외우긴 해도 혹시 틀릴까봐 보고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악보가 멀면 되겠네. 했는데 그럼 헤드랜턴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헤드랜턴을 쓰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예술의 전당을 대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는 얘기 안 했어요. 애들 온다는 얘기를. 거기는 안 빌려주더라고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소문만 냈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도 되는 음악이라고. 그랬더니 엄마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애들 데리고 와도 된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이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왔어요. 직원들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엄마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이겨요. 결국에는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하나도 떠들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해서 떠들 수 있는 분위기에서만 떠들지, 그런 데서 자전거 떠들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애들은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회는 지금까지 IMF가 터졌던 때부터 3000회 정도 되는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공연을,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검색해보잖아. 양모양모 콘서트 혹은 양모양모 앙상블이라고 쳐보시면 바로 3000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악회를 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 뭐든지 웬만한 음악회는 10개 중에 7개가 힐링 음악회예요. 옛날에 그린, 에코, 웰빙 전부 다 그러는데 지금 좀 다르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하고 아이들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회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괜히 친구들한테
한다고 보냈다고 그날 미리 스케줄 잡혀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해. 이거 이상한 관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동호회 개념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겠더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동호회 개념이라는 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한 20대들이 내 앞에서 담배피면 욕해주고 싶은데 그놈들이 엉기잖아. 감당할 수 없어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 대합실에 가면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흡연실에서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나란히 앉아서 담배 피우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 아주 가장 대기업은 아주 화기애애하게 피고 있어. 그래서 동호회 개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잘하는 음악회만, 잘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였는데 재밌게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산에서도 우리 음악회 한번 만듭시다. 그래서 제 딸아이가 임신을 하고 있을 적에 모유수유에 대한 걸 막 검색하는 걸 보고 모유수유에 대하여 궁금한 임산부를 위한 음악회. 음악회 이름을 붙였더니 여성병원이라는 데서 마침 원장님이 책으로 하시는 분인데 부산에 그분이 840장을 다 사서 자기네 병원에 오는 임산부들, 내원하시는 분들만 다 모아놓고 질문하고 주고받고 하는 음악회를 하게 됐고 그랬더니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해줄 수 없느냐고 저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대동병원에서 그 음악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재미가 들으니까 별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임플란트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담배 끊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음악회. 또 클래식을 들으면 잠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장 말이야. 벽에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잠자는 콘서트 이런 것도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간 저는 그거 꼭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경주에서도 우리 뭐 하나 합시다. 그래서 갔더니 경주하고 포항 출신 성악가들만 모여서 음악회를 하나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노래방 가서 가요 부르냐 거기서도 성악곡만 부르냐 해서 야 그러면 성악가들이 가요를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 해서 그걸 하자고 했는데 성악가들이 이렇게 보면 뒤에 많이 쓰죠.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뭘 하고 어떻고 그때 뒤에 보면 10중 8구는 다 선생님이야. 겸임교수, 시간강사, 조교수 뭐 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공부 못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할 때 선생님들 모였는 데는 정말 재미없는 일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학교 가기 싫었던 게 학교가 싫었던 것보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싫어서 가기 싫었던 적이 훨씬 많았던 사람인데 선생님들만 다 나오면 뭐가 재밌겠네. 이거 쓰지 말자. 딴 데는 쓰대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 학력을 쓰기로 했어요. 하랑초등학교 몇 회, 북초등학교 몇 회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나면 엄마들이 야 니네 선배 가서 사진 찍고 와 선배님이랑 5회, 올해 7회가 합니다. 7회. 그 예산 따져도 돈이 당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예산이 안 되고 걱정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최초 학력을 써놓으니까 꼭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은 음식이 맛있으면 무조건 온다 해서 음식 맛이 좀 덜하더라도 재미나는 사연이 있는 집을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도에 추어탕이 유명합니다. 그 추어탕 거리가 있습니다. 역 앞에. 거기 제일 테이블 많은 데가 한 6개가 있을 거예요. 4개짜리가 제일 많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할머니들은 돈을 못 벌어요. 청도에 추어탕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지만 관광버스가 와서 50명씩 40명씩 내리면 들어갈 데가 없어. 그 앞에 세워진 2층 3층짜리에 전부 주차장 있는 데로 가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고정관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인사동에 있을 적에 최백호라는 가수가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대요. 화가냐 가수냐 막 갈등하다가
가수부터 하고, 그래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모아뒀던 그림 전시회를 인사동의 공화당이라는 데서 하게 됐어요. 가서 봤더니 화환들이 들어왔는데 전부 전시회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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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이거 딱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큐라는 노래 아십니까?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 끝이 났다, 타타타, 힐리 만전의 표본 가사를 쓴 양인자 씨가 노래 화환에는 전시를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하나 안 써있고, 최고 컷이 정말 근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하나 써있어. 그 수백 개가 왔는데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왕 보내는 거 눈에 띄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제가 아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을 때 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니네 엄마 오이지 정말 맛있었는데 이거 한마디 써. 사람들이 제가 보낸 화를 다 기억을 해요. 우리 온 사람들.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때 집에 아무도 없다고 여자애들 데리고 놀러 오라고 그래서 여자애들 데리고 놀러 갔다가 니네 아버지가 문 열어줘서 깜짝 놀란 게 벌써 40년 전이구나. 편지 써놓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야 그거 아직도 기억하니? 그래서 비즈니스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더라도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거기서는 아프지 마세요. 진심으로 가슴 아픕니다. 또 우리 후배들 보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 오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손을 꼭 잡아줬을 텐데 뭐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진짜 내 얘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제 걸 이렇게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도 조화를 보내는데 이런 기회 기억하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건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만 좀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결혼식을 이렇게 가서 보는데 제가 사회도 보고 주례까지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이상한 결혼식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그 신랑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각오 한번 들어보지 않는 이상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청첩장에 문낭만 봐도 그것만 그대로 해석하면 얘네들이 깜깜한 데서 결혼식을 하나 하시고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가야 되나.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결혼식 한다 그러면, 개그맨 후배들 한다 그러면 처음에 돈을 이렇게 갖다 주니까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애들이 더 많이 내. 제일 선배가 내가 5만 원을 냈는데 20만 원 내는 걸 보면 정말 존심상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오래 간직할 만한 걸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침 인사동에 있으니까 서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7만 원을 주면 문패를 만들어줘. 그래서 문패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굳건한 반석 위에 두 사람 그 이름 써주고, 늘 푸른 소나무처럼. 그게 내가 제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야, 몇 년이 지나니까 기원한 애가 야, 문패를 어떻게 했을까? 경실이한테 물어본다는 게 아직 한 번도 모르고 신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패를 해주는 것도 너무 오래 하니까 식사하는 것 같아서 김지선이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김지선이를 만났어. 그 남자애도 같이 만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니, 앞으로 어떻게 살까고 가졌니 해서 제가 청첩장을 만들어줬어요. 이쪽에는 신랑 이야기, 이쪽에 신부 이야기, 두 사람의 얘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고, 집들이는 언제 할 거고, 어떤 가구로 살겠다는 얘기를 제가 만들어서 청첩장을 선물했어요.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청첩장을 본인들이 쓴 사람이 많았지만 개그맨들, 가수들, 연예인들이 청첩장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본인이 결혼을 한다고 그럴 적에 인생은 틀림없이 청첩장 전문하는 데 가서 하되 문학만큼은 본인이
쓴 게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청첩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대답이 뭐 다 했나? 자기 얘기인데 왜 거기 청첩장에 인쇄하고 샘플로 써있어요. 원앙 1, 2, 3 해갖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쓸까? 그래서 올해 처음 개그맨 허한나 아세요? 허한나하고 오경주라고 우리 극단 출신의 개그맨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맨날 했던 거 하기가 좀 싫어서 있는데 마침 올해가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청첩장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자. 좀 다르게 하자. 그래서 오경주 환나 독립선언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허락해주는데 재판관 같은 옷을 입고 두 사람 독립선언서 낭독을 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겠습니다. 그럼 허한나가 옆에서 그러나 굳이 주겠다는 거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 우리 아이를 맡아달라고 절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봐주러 귀엽다고 봐주러 오시면 숙식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독립하겠습니다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부모님께 먼저 독립 허락을 받고 저한테 허락을 받아서 전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 판사들이 내려치는 위선으로 이렇게 도마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독립을 허락하노라 땅땅땅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더라고요. 제가 30대에서부터 친구들을 만나면 서울 토백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항상 사는 얘기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돈을 모으자, 돈을 벌어,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나는 노후 대책이 어떻게 다 똑같아야 되냐? 그 돈 벌면 넌 뭐 할 건데? 뭐 할 건지도 계획도 안 세웠어. 그냥 하여튼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저는 돈 벌 자신이 없어서 나는 내 노후 대책은 일하는 거다. 일하는 거. 그걸 실제로 60이 넘어서 70이 안 돼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통계에서 중하위권으로 살던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뭐 그런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돈 버는 친구들이 실제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일을 안 하고 있다. 대책이 그런 거가 왜 남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하는가. 또 무슨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보면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을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 사람이 있어. 거기 가서 뭘 보고 배워서 하겠다는데 그 개념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딴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먼저 한 사람들한테 거 가서 보고 그거보다 더 발전시켜서 하면 그거는 되는데 그거보다 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벤치마킹하고 이미 5년 전, 6년 전, 10년 전에 한 사람들과 가서 보면 아무리 지금 해도 그거보다 앞장설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걸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그하는 사람으로서 개콘이 살아남고 재밌네 재미없네 하지만 개콘이 살아남고 MBC, SBS게 없어진 게 전부 개콘은 KBS 스타일의 코미디인데 나중에 만들면서 전부 개콘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없어졌더라고요. 개콘하고 전혀 다르게 스타일로 하고 있는 게 코미디 빅리그는 지금도 살아남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달라야죠. 근데 우리는 달라지는 걸 두려워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걱정하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에 대한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연예인이 됐을 적에 우리 이년 선배가 저만 보면 연예인이 됐는데 방송 나오는 놈이 왜 잔바 쪼가리만 입고 다니고 티셔츠 발라두고 다니냐고 막 야단쳤어. 양복 입으라고. 볼 때마다 야단쳤어요. 마 연예인이 마 양복을 입어야지 넥타이 매고. 저는 넥타이 매
형편이 못됐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역할을 하고 동네 세탁소에 가서 내처럼 비슷한 거 빌려가지고 가서 입고 나왔던 그런 시절인데, 또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학교 선배라고 나를 고맙게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나 보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형님, 혹시 집에 가서도 유성이가 양복 입었으면 그런 생각해? 진지하게 물었더라고. 야, 이 새끼야, 집에까지 가서 네 생각을 왜 하냐? 집에까지 가서 안 하고. 나는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못했던 그냥 시도하는 거, 그게 고정관념을 깨는 거라고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해보던 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다른 각도를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지만 안 해놓고 그거하고 돈하고 꼭 연결 짓지 않더라도 안 해놨던 거 성취하고 나면 아주 흐뭇합니다. 제가 개그맨 수익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코미디 원고를 썼기 때문에 영화 광고 카피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화 광고 카피를 써가지고 바보들의 행진, 박인천 감독이 만든 바보들의 행진 2탄 병태와 영장 카피를 노트북 하나로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영화사에 가서 보여주고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뭐 온갖 장르를 다 하다가 2년 되니까 네가 혼자서 알아서 시사회를 한번 가져보라고. 헬라이트라는 공포 영화였어. 그래 언제 하는가 봤더니 매주 일요일 첫 번째 아니면 토요일 맨 마지막 회가 늘 시사회를 하는, 그게 아주 고정관념으로 박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그 전에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에는 정말 운이 좋게 대회상이 안 맞아떨어졌는데 12시가 넘어서 해방되고 나서부터 12시가 넘어서 사람들이 다니질 않았는데, 통금이 해제되면 다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제되는 날서부터 계속해서 며칠 만에 끝나겠지,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계속 24시간 사람들이 통금 해제는 관계없이 다니는 거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제 예상이 너무 안 맞았구나. 그래서 아침 공포 영화였어요. 헬라이트라는 공포 영화를 시사를 한다고 해서 밤 12시 한번 합시다. 통행금지가 해제가 돼서 12시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영화도 12시 넘어서 심야 양보를 해보자고. 그랬더니 정부실에서 바로 저를 불러들이, 야, 이 새끼야,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 집에 또 일찍 못 들어가게 하냐고. 거기서 제가 대답 못했어요. 신입사원이니까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넌 원래 술 처먹고 맨날 늦게 들어가는 새끼잖아.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허리우드 극장에서 헬라이트 광고를 하면서 쌍쌍이 와야 됩니다. 심야 쌍쌍 공포 파티. 당신이 심야 극장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영화가 궁금해서 오겠지만 우리는 영화 끝나고 여러분들이 뭐 할지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카피를 써가지고. 근데 공포 영화를 하면 늘 쓰는 문구가 똑같아요. 임산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출입금지.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공포를 3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13쯤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무서운 거보다. 실제로 앰뷸런스도 대기를 시켜놨어.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11시 20분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정부가 저 불러서 야단을 치고 사장님 불러들이, 야, 해먹기 정말 힘들다고 12시가 넘어서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제작부장이 뛰어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줄 섰습니다 해서 허리우드 극장 1340석이 꽉 차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심야 극장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돈을 더 받았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가끔씩 시골 극장 각 지나가다 심야 극장이라고 써있으면 굉장히 그걸 바라보면서
그 기쁨은 돈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러고 있을 때 김용곤이가 회장님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 그거를 장두석이가 제작을 하고 제가 기획을 해서 대학로에 가서 공연을 했잖아. 그래서 공연을 해서 대박이 났는데 그때 장두석이가 그 돈을 이제 다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야, 끝나고 술 한잔 해야지. 그런데 보링에 빠져가지고 형 한 게임만 매일 한 게임만 더 친다고 해서 보링장 끝낼 때까지 날 기다리게 해. 그래서 보링장 사장이 저보다 어렸어요. 그 사장을 불러서 야, 법적으로 밤 10시까지 하게 돼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거 왜 10시까지 하냐? 밤새도 치게 하지. 딴 데 다 10시까지 해서요. 야, 밤새도 한번 쳐보자. 치며 보링장이라는 거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거기 코치가 저한테 전 선배, 전 세계 어딜 가도 밤 12시 넘어서 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없냐? 너 몇 나라 가봤는데 전 세계라고 입에 올리냐? 해야 된다고. 왜 해야 돼요? 전 세계 최초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광고 문안을 봤더니 광고 문안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링장 광고는 똑같아요. 전국 최고의 시설 안강 실내 분위기.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했다. 그래서 잘 빠진 여자 뒷모습과 볼링핀을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돌아선 여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지만 쓰러진 볼링핀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볼링장이 생겨났고 언젠가 그 오성 볼링장 사장님을 만났더니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유성이 형이 심야 볼링장을 만든 줄 알았으면 볼링장이 다 망했을 거라고. 밤에 들어와서 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아직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날 적마다 돈을 줍니다. 200만 원 준 적도 있고 300만 원. 맨날 만나고 싶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데 이제 소식이 완전히 끊겨서 오성 볼링장 전에 얼마 전에 갔더니 오성 볼링장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죠?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 다르게 보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시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할 적에 반드시 만화가하고 시인들을 제 주위에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면 너무너무 제가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 어떻게 잘 제가 정리해서 완성시켜 주는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달본인데 인사동에 그 혹시 가고 싶은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종식 시인이라고 된장예술이라고 그 친구 보름달을 이렇게 봤는데 옆에 흰구름이 떠 있더래요. 구두끈을 놓고 다시 봤더니 흰구름이 보름달을 딱 가리는 순간을 봤어. 하늘에 계란 후라이가 떠 있구나. 그 다음부터 계란 후라이 보면 흰구름이 가린 보름달로 보여. 또 박경리 선생은 그 토지를 제가 20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 20년 만에 은고리 같은 초색깔이 소나무 위에 걸려있더라. 더 다르게 썼더라. 보름달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시인은 야 저기 손잡이가 달려있으면 멋진 부채가 될 텐데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정록이라는 시인은 야 사람들아 왜 그렇게 바쁘게 댕기냐, 다른 윙크 한 번 하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 하는 순간 다리 윙크하는 걸로 보여주게 하는 놀라운 시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집을 많이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다르게. 제가 지리산 있었다고 그랬죠. 지리산에 가서 3개월 있으면서 천연봉을 올라가려고 겨울에 날락하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실패했을 때 부산 사는 제 후배 시인이 형님 같이 올라갑시다. 산악 시인인데 같이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봤더니 뱀산골 산장에서 사는데 전부 다 쓰레기 터대가 다 뜯어져 있어.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멧돼지들이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푸대를 저렇게 다 찢어 발견했다고. 산에 가서 멧돼지 내려왔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잡을 수 없니? 오늘도 내려오니? 그걸 뭐 어떻게 잡겠어? 나귀를 때려서 잡겠어? 애국신을 부려서 잡겠어? 그런 생각만 하면서 술 마시고 아침에 딱 이러는데 밤새 흰눈이 내려서 온 사방이 하얗게 덮였어요. 저는 천왕봉을 올라간다고 해도 고생군이 훤한 길로 보이고 내려간다고 해도 고생군이 훤한 길로 보이는데 그 친구가 아침밥을 먹고 천왕봉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하산하기로 결정하고 딱 내려가고 뭘 하는 끄적거리더니 문 앞에다 딱 형님 이거 한번 읽어보이소 그러는데 누가 멧돼지 밥상에 하얀 밥상볼을 덮었냐 이렇게 써놨다. 내가 다 아는 말인데 내 눈에는 고생군이 훤한 걸로 보이고 그 친구 눈에는 하얀 밥상볼로 보이게 한 게 시인과 보통 사람들의 큰 다른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읽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굉장히 창작하고 뭘 안 하든가 해보는 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요즘에 뭘 해볼까 하면서 궁리하다 통일축제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통일축제 그러면 보수다 뭐다 복잡한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내가 살면서 제일 통일을 많이 해봤던 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하는 거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짜장면으로 통일하자. 전국을 다니면서 대구는 삼겹살이 지네 동네가 맛있다고 그러고 내가 제주는 제주떡이 맛있다고 그러고 지리산은 지리산, 진안 가면 진안가 제일 맛있다고 김천 가면 김천이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녁 때 안주는 삼겹살로 통일하자. 그리고 남자 여자 의상은 전부 치마로 통일하자. 그래서 전부 다 치마 입고 시장님도 치마 입고 권사님도 치마 입고 전부 다 치마 입고 없으면 빌려주고 해서 그런 통일 축제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아유 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하죠.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좋은 걸 했을 때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잠 못 자고 열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래간만에 서울에 왔는데 서울역에 이렇게 지나가면 지하철 타면 바가 있어요. 바 하나씩 들어가는 쪽. 거기에 홍삼 광고가 붙어 있어. 정관장 드신 분은 살살 미세요 써 있는 거예요. 정관장에서 나한테 일을 안 줬는데도 왜 나는 저 생각을 못했나? 밤새 끙끙 앓았어 정말. 저걸 더 극복할 수 있는 카피가 없을까? 없어. 거의 아직까지는 없어. 그러고 있다가 부산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수영장 해수욕 하는데 바다에 그때 가면 부표가 떠 있죠. 부표가 이렇게 허린 것들이 떠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래서 생명봉 들은 사람은 넘어가세요. 흥국생명 이런 거 하나 써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관장에 대한 생각은 싹 없어졌어. 그렇게 해석했어.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남이 안 해보던 것들을 찾는 거고 창의력을 키우는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얘기를 마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